한 후보가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 지명을 받은 후보는 후보에게 답변 기회를 드립니다. 이어서 그 후보의 답변을 듣고 질문자가 반론을 하면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의 기회를 각각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윤후덕 후보님께서 정성군 후보님에게 1분 이내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아니 오늘 추첨을 어떻게 했는데 계속 제가 먼저. 아 이거 그 사전에 확인된 추첨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날카롭게 해도 되죠? 예, 뭐 얼마든지 간에. 이거는 다 시간에 넣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 1분 30초라는 거죠? 아니요.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한 번에 쏟아부어서 질문을 끝내는 수도 있고, 이를테면 뭐 전해를 확인해야 그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반론과 재반론인 기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재미나게 하죠. 자, 이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갑선거구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정신도시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일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동의하실 것 같고, 네. 운정신도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행복한 신도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정 1, 2지구는 지난해 연말에 완공되었어야 할 것이었는데 아직 완공커녕 많은 주민들이 불편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자, MB 정권에 들어와서 운정 신도시, 운정 1, 2지구 신도시 완성이 턱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체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정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정성훈 후보님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비록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지금 윤호석 후보님 말씀하신 대로 운정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 저도 화가 납니다. 이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정말 4대 강에 매몰되고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상한 정책을 내서 이렇게 된 것이죠. 4대 강에다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느라고 다른 우리 관내 다른 도로공사 같은 것도 막 지어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거기서 이유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 이건 아마 표를 의식해서 만들어낸 그런 공약들이죠. 좀 기자 시절에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저희 당에서 당론에 배치된다고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거기다가 대고도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고 하는 것인데 응당 우리 신도시 지구에 들어오실 분들이 보금자리 주택 싼 값에 위치는 서울이래 그쪽으로 갔을 겁니다. 이건 엄청난 손해죠. 그럼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무너지고 운정 3지구 사업 재개하느냐 마느냐 문제 이전에 운정 1, 2지구 우리 운정 3동 저 사무소 문제도 보면요 아직 미분양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거는 바로잡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정성훈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윤호석 후보님 1분간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해 주시죠.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있네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4대강 사업에 얼마의 돈을 넣었다고 기억하십니까? 보도하실 때 많이 하셨을 텐데. 그거는 제가 제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취재기자가 아니었고 그래도 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남의 기사 그냥 잡아주는데 그리고 아마 경제 쪽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윤호석 후보님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겠죠. 대략 한 30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죠. 그 30조 원이 그 신규 사업에 그 짧은 기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운정 1, 2지구에 필요한 재원 1, 2조 정도는 충분히 확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MB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우리 운정 신도시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죠. 네. 정성군 후보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1분간 기회 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시간 계산이 잘못돼서 윤 후보님이 저한테 반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카롭게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 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다가 못한 낙후 지역 보면요, 제가 실제로 그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들 들어서고 신도시 개발이 있으면 제가 기억하는 교화 지역이 아마 한 15%, 운정 쪽 한 10%에서 한 10몇 프로 개발해서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은 우리 신도시 주민들에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거기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개발의 그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데 이걸 좀 격차를 줄여줘서 같은 그 커뮤니티 공동체의 영을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건 좀 자아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안을 갖고 해서 같이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사회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정성군 후보님이 윤석 후보님은 이제 이 운정신도시가 진행이 안 된 게 이게 다 4대강 때문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정성군 후보님이 4대강 꼭 해야 되는데 뭔 소리냐 뭐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제 윤석 후보님이 4대강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됐겠죠. 근데 정성군 후보님이 뭐 완전히 김을 빼버리시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출마를 하셨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성군 후보님께서 윤석 후보님께 1분간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윤석 후보님께서 좀 날카로운 질문 하시겠다니까 저도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8대 총선 득표 분석을 좀 제대로 봤는데요. 윤석 후보님이 아까 참 낙선을 하셨지만 교화지구에서 상당히 많은 모의를 바쳐서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마 열병합 발전소 멋지게 하겠다, 확장 절대 안 한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그림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병합 발전소 서 있고요. 열병합 발전소 옆에 스포츠 시설 제가 보기엔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SBS 다녔으니까 목동 사정을 잘 아는데 목동에도 열병합 발전소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 여러 단지 중에서 열병합 발전소 역시 스포츠센터하고 다 있거든요. 단지 중에서 부동산 값이 제일 높은 곳이 바로 열병합 발전소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시는 그런 정책적 해안이 그때는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네, 윤호덕 후보님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4년 전에 열병합발전소 대책위원회에 자문위원을 위촉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런 활동을 했죠. 그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는 LNG죠. LNG는 자타가 공인하는 청정 원료입니다. 그건 뭐 국가가 공인하죠. 환경 문제 있죠. 뭐 없다고 할 수 없죠. 이 열병합발전소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최초에 200kW,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200kW 이하, 150kW인 게 최초의 설계였는데 주민의 동의 없이 250kW로 늘었고 또 주민의 동의 없이 메가와트.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랬죠. 메가와트. 그렇게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빼야지고요. 이게 500메가와트죠 지금? 550. 네, 550. 전두현 부회장님 맞죠? 이렇게 용량이 2배 이상 느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가와트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환경영향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공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당시 시장님이 책임졌던 파주시는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나선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문제점을 이 두 가지로
주민동의 없이 어떻게 그렇게 용량을 2배, 3배로 늘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윤호덕 후보님, 재반론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정성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반론하실 거 있으면 1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 운정 3지구에서 발생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운정 3지구 사업이 재개됩니다. 거기에 열병합발전소 짓겠다고 합니다. 그때도 과연 열병합발전소 절대 못 짓게 하겠습니다. 용량 확 줄이겠습니다. 또 이런 논리로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우선 묻고 싶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그 목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지금은 그 참 좋은 것 아닌가.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환경 쓰이는 원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원칙을 보면 그렇다는 거니까 그 질문이 제가 2가지입니다. 네, 윤호덕 후보님, 예,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분간 재반론.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못 짓게 하겠다는 주장은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좀 우선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아, 제가 못 짓게 하겠다고 그런 주장을 말씀드렸죠. 했다고 하셨습니다. 아,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요. 아니, 기록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재밌죠? 아니, 제가 네, 그거는 지금 갑니다. 바로 사과드리죠. 그러면 자, 저는 바로 옆에 설명하셨기 때문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메가와트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확장이나 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에 뭐 된 겁니다. 예. 하지에 계셨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졌던 분이니까 뭐 이런 실수를 하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자, 다음 답변 드려야 되는 거죠? 예. 서로 운정삼지구 잠깐만요. 후보 2분이 논란이 있었던 그 시간에서 빼주십시오. 네. 운정삼지구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없죠. 예? 그거를 반대하겠냐, 못 짓게 하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반대해요. 예? 잘못된 질문이죠. 예, 이 550메가와트까지 있기 때문에 운정삼지구까지 다 열공급하고 전력 생산해서 한전에다 팔고서 남습니다. 네. 그건 좀 자세히 아시고 좀 논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이 까먹었는데 뭘 질문하셨던 거죠? 아니, 지금 반론하신 부분은 제가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흥분했네. 아니, 그 질문 드리고 그래서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예. 그러면 교화지구에서 하실 때는 제가 목동에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 해안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운정삼지구는 이제 우리의 미래 조만간에 이제 오늘 장관께서 실시설계 승인을 사인을 합니다. 오늘 뭐 경사스러운 파주 전체, 운정 전체로는 아주 경사스러운 날이죠. 열병합발전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그래서 그렇죠. 주민의 이런 국가 사업을 하거나 공공기업이 사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정책의 타당성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불편을 당했을 때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늘 무시되는 정부와 그 부분을 중요시하면서 끝까지 설득하는 정부, 그게 이를테면 MB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책사업 회의죠. 하지만 주민의 설득을 진심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이렇게 구경을 할 때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싸움을 가능한 대로 많이 해주시면 사실은 바라보는 더 재밌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번째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역시 윤호덕 후보님께서 정성훈 후보님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쉬운 질문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를 제대로 완성시키는 데에는 교통 문제가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서울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엔 GTX 문제로 보겠습니다. 지금 GTX가 이 킨텍스까지 돼 있죠. 수서에서 킨텍스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파주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연장을 하면은 파주가 출발지가 되는 거죠. 출발지가 되게 하려면은 무척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확한 노력이 필요하죠. GTX를 파주로 끌고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한지 후보자, 정후보자님 좀 견해와 식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GTX 끌어와야죠. 나름대로의 계획과 구체적인 이른바 일정 로드맵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과연 민주당의 윤석 후보께서 GTX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신 건 좀 경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GTX 뭐 대방법이다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김문수 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열심히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의회 지금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설계 용역비 사전 이런 예산까지 삭감해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 도의회 시의회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당 후보이신 윤호석 후보께서는 GTX를 굉장히 큰 글씨로 섭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건 좀 조금 난처한 내가 뭐 저의 진실성, 진정성을 믿어야 되는가. 만약에 또 민주당이 당론으로 GTX 굳이 파주까지 끌어올 필요 없어 이렇게 정한다면 당인으로서 윤석 후보께서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를 제가 대묻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뭐 대화법 폐지할 법들 많이 있고요. 새로 고쳐야 될 법들이 많이 있고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설득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네. 윤호석 후보님께서 정성훈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서 1분간 단론을 해주십니다.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고 오히려 질문을 해주셨네요. 대응용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문제이죠. 저는 GTX 사업 자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파주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필요하죠. 도의회 의원님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건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가 파주로 연장이 되려면 급합니다. 지금 한국개발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6월까지 완료됩니다. 이 연구 용역의 발주처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에서는 수서와 킨텍스까지 되는 노선만 연구하라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라고 주문을 한 거죠. 그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파주 그리고 파주에서 국회의원이 될 사람 그리고 GTX로 인해서 편리 이런 분들이 이 연구 영역 보고서가 나오는데 파주가 검토되도록 그런 노력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 제일 시급하죠. 네. 시간이 촉박된 관계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사회자의 직권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반론 정성훈 후보님이 재반론을 해주시고요. 각각 시간을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